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6월 재건관리사 원가관리회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다음 중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관리회계는 과거 지향적이고 객관성을 강조하나 재무회계는 미래 지향적이며 목적 적합성을 강조한다. 다 틀렸죠? 네, 1번 지문은 다 틀렸네요. 2번. 관리회계 보고수단은 일반 목적을 위한 재무제표나 재무회계 보고수단은 특수목적의 재무제표와 기타 보고서이다. 아닙니다. 관리회계가 오히려 일반 목적이 아니고 내부 보고 목적이고요. 재무회계가 일반 목적이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관리회계는 기업회계 기준 등 일정한 준거 기준이 있으나 재무회계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 틀렸죠. 재무회계도 기준이 있습니다. 4번 관리회계는 주로 내부 경영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부보고 목적으로 이용되나 재무회계는 주로 외부보고 목적으로 이용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81번 정답 4번이었습니다. 8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기초제품분이 15,000원. 저는 그러면 제공품 체계정을 그릴게요. 15,000원. 직접 재료 원가 4만원. 기말 제공품 만원. 직접 노무 원가 3만원. 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직접 노무 원가 발생액의 70%이다. 3, 7에 21, 21,000원. 그러면 차변이요. 더하면 16만 5천원. 10만 6천원이고요. 거기다가 만원 빼면요. 네, 9만 6천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만원.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비 더하면 단기 총 제조원가 구할 수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죠. 네, 그래서 82번 정답 3번이었고요. 83번. 다음 중 보존문의 원가 배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존문 원가는 제조문에 배부하지 않고 기간 원가로 처리해야 한다. 보조분문 원가 제조문에 배부합니다. 그쵸? 2번 직접 배분법은 보존문 상호 간의 요역수수 관계를 고려하는 원가 배분 방법이다. 상호 간에 고려하는 건 상호 배분법입니다. 그 직접 배분법은 상호간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뿌려버리죠. 그래서 아니고요. 3번 보존문의 원가를 배부할 때에는 항상 수혜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인과관계를 고려해서 적절한 방법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니고요. 4번 단계 배분법은 보존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일부 인식하긴 하지만 배분 순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원가 배분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83번 정답 4번이었고요. 84번 3일은 단계 배분법을 이용하여 보존문 원가를 배분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보존문 A의 원가부터 배분한다. 네, 그럼 6,000원이죠. 6,000원을 30%, 40% 비율로 하시면 되는데요. 6, 3, 18, 1,800원, 1,800원. 그럼 여기는 2,400원. 이네요. 그러면 B는 7,000원 더하기 1,800원 계산해서 8,800원을 33% 다시 2% 더하면 75%이죠. 그래서 8,800 나누기 75 곱하기 저희는 값에 배부해야 될 금액만 구하면 되니까 33 하면 됩니다. 그러면 387이 나옵니다. 387.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84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85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의 강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종합원가 계산에 비하여 제조간접 원가에 배부 문제가 없고 기장 절차가 간단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이거는 기장 절차가 간단한 건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그래서 1번 아니고요.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맞죠? 3번 작업 원가표에 의해 개별 제품별로 효율성을 통제할 수 있고 개별 작업에 집계되는 실제 원가를 예상액과 비교하여 미래 예측에 이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제품별 손익 분석 및 계산이 비교적 용이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85번 정답 1번이었고요. 86번 3일은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 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 원가를 배분한다. 엑셀련의 제조간접 원가 배분율은 A 부분에 대해서는 300%, B 부분에 대해서는 50%이다. 제조지서 4는 엑셀련 중에 시작되어 완성되었으며 원가 발생액은 나은 것 같다. 4와 관련된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네, 직접 노무원가를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고 하고 300%래요. 그쵸? 그러면 9만원 나누기 3 하면 되죠. 300%니까 그럼 여기 3만원이겠네요. 그 다음에 6만원 곱하기 50% 하면 되죠. 그러면 3만원이겠네요. 그럼 5만원 더하기 3만원 더하기 9만원 더하기 만원 더하기 6만원 더하기 3만원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7만원 이거 확인할 수 있죠. 86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87번. 3일은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 A의 작업 원가표가 아래와 같을 때 A의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1. 기억. 직접 재료 투입액 13만 5천원, 직접 노동시간 200시간, 직접 노무원가 임률 500원 곱하기 200 하면 되고, 리을 제조 관점원가 배부율 직접 노동시간 당 750원 곱하기 200 하시면 되죠. 그러면 다 더하면 38만 5천원 됩니다. 그래서 87번 정답 2번이었네요. 88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각 제품의 원가 요소별 단위당 원가를 원상품 환상량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88번 정답 1번이네요. 2번 조선업, 기계 제작업 등과 같이 출자의 주문에 기초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에서 주로 사용한다. 이거 개별원가 계산 설명입니다. 3번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문에 의해 생산하거나 또는 동종의 제품을 일정 간격을 두고 비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원가 계산 제도이다. 맞죠? 틀렸죠? 이것도 개별원가 계산. 여러 종류 제품, 이거는 개별원가 계산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를 개별 제품별로 작성된 작업 원가표에 집계되므로 이것도 개별원가 계산이죠. 제공품 원가를 집계하는 것이 용이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2, 3, 4번은 다 개별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89번 3일은 선의선출법에 따라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당월 완성품 환승량 단위당 원가는 재료 원가 10원, 가공 원가 15원이며 당월동 생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초 제품품 600단위 600. 그 다음에 기말 정품 700단위 700. 단계 완성품 4,300 빼기 600 하면은 3,700. 근데 저희는 실제 발생한 재료 원가 구할 거예요. 그러면은 기초 거는 안 들어갔을 거고요. 3,700이고 700 들어가겠죠? 그럼 3,700 더하기 700 더하시면요 4,400 곱하기 재료원가 10원 하시면 89번 정답 2번이네요. 90번 3일에는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에 의한 직접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은 각각 85,000개와 85,000단위 마 73,000단위이다.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30%이고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40%라면 기초 제공품 수량은 몇 개인가? 네, 그러면 평균법이 85,000개니까 85,000 빼기 73,000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2,000이거든요. 그래서 90번 정답이 1번이네요. 네, 이거에서 85,000원에서 73,000 빼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 차이가 기초제공품 차이잖아요. 평균법이랑 선의선출법이. 그래서 90번 정답 1번이었고요. 91번 3일의 제조 관점 원가 직접 노무 시간에 대한 자료이다. 3일은 예상 제조 관점 원가를 예상 직접 노무 시간으로 나눈 제조 관점 원가 배부율로 원가 배분한다. 정상 원가 계산에 따른 제조 관점 원가 배부 차이가 30만원 발생했다면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로 오른 것은 네, 그러면 10만 나누기 1000 하시면 아니 100만 나누기 100 나누기 1000 하시면 1000 인데요. 저희가 실제 발생액이 80. 이거 티계정 그리면 여기가 실제고 80이고 저희 30만원 과소 매부 되었으니까 여기는 50이었겠네요. 그럼 50은 1000 배부율 1000 곱하기 실제 작업시간이잖아요. 그래서 50 나누기 1000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00이네요. 그래서 91번 정답 2번입니다. 2번. 91번 정답 2번이고요. 92번.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의 원가 차이 처리 방법으로서 매출원가 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리한 원가 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며 불리한 원가 차이는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맞습니다. 2번. 원가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매출원가 조정법을 적용할 수 있다. 원가 차이에 네, 맞죠. 3번.
매출원가 조정법을 사용하면 비례 변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당기순이익이 항상 크게 나타난다. 다릅니다. 원가 차이의 유리 분리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80, 92번 정답 3번이 틀렸네요. 4번 매출원가 조정법이란 모든 제조관점과 배부 차이를 매출원가에 가감하는 방법이다. 맞죠? 그래서 92번 정답 3번이었고요. 93번 3일의 직접 재료 원가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3일의 직접 재료 원가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직접 재료 표준 사용량 10,000, 실제 사용량 8,000, 표준 가격 300. 그럼 여기도 300이죠. 실제는 안 나타났으니까 그쵸. 그럼 10,000 곱하기 300 하시면 300, 8, 3에 24, 240. 네, 60 유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94번 다음 중 직접 노무비 총 차이에서 불리한 차이가 발생하고 직접 노무비 능률 차이에서 유리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를 옳은 것은 1번 실제 노무 시간이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노무 시간보다 짧지만 그쵸. 능률 차이에서 유리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짧죠.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임료는 표준 임료보다 높다. 네, 맞습니다. 총 차이가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1번이 맞네요. 1번이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이걸 95번. 3일의 표준원가 계산 제도는 제조관점 원가의 배부에 있어서 직접 작업시간을 배부 기준으로 사용한다. 다음은 이 회사의 원가 차이 분석에 필요한 자료이다. 자료를 바탕으로 변동제조관점 원가 소비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실제 발생액 15,000원, 고정제조관점 원가 실제 발생액 6,500원. 그럼 변동제조관점 원가 실제 발생액은 15,000원에서 6,500원 빼면 되네요. 그럼 8,500원이고요. 실제 작업시간이 3200시간. 네, 3200시간. 표준 작업시간이 3500시간. 소비 차이 구하는 거니까 이건 능률 차이 구할 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변동제조관점비 표준 배부율 2.5원 곱하기 2.5 하시면 3200 곱하기 2.5 하시면 8500 불리하네요. 95번 정답 4번입니다. 네. 96번 다음 중 변동원가 계산과 존버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초 재고 자산이 없고 단기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다. 동일하다면 변동원가 계산 수익이 존버원가 계산보다 크다. 틀렸죠? 동일합니다. 2번 변동원가 계산은 의사결정에 유용하므로 전부원가 계산에 비하여 외부 보고용으로 적절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틀렸습니다. 외부 보고용은 전부원가 계산입니다. 3번 변동원가 계산은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품 원가로 인식하고 전부원가 계산은 고정제조 관점 원가를 제품 원가로 인식한다. 네. 변동 판매 관리비는 공원이익 산정할 때는 차감하지만요. 제품 제조 원가는 아니죠. 그래서 틀렸어요. 4번 변동원가 계산을 표준원가 및 변동 예상과 같이 사용하면 원가 통제와 성과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96번 정답 4번이었습니다. 97번 엑셀련의 영업을 시작한 3일은 단계 10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하여 900단위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단계 판매 가격 및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전분가 계산의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네, 그러면 제조원가 판매 가격이 100원이고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는 25원이고 직접 노무 원가는 20원이고 변동제조 관점 원가는 6원이고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는 5원이고 고정제조 관점 원가는 3만이니까 1000개 사용했죠. 1000개 생산했죠. 3만 나누기 1000 하시면요 30원인 거 개당 30원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구하면 되는데요. 영업이익 구하면 되는데 100원에서 25원, 20원, 6원, 그 다음에 30원 계산하시면요 25 더하기 21 더하기 6 더하기 30 계산하시면 잠시만요 25 더하기 20 더하기 6 더하기 30 계산하시면 81 그러면 네 81 곱하기 저희 900개 팔았죠 이고요. 그 다음에 5원 곱하기 90 900개 하시면 되거든요. 100 빼기 81 곱하기 900 하시면 17,000 더하면 안되고 빼야죠. 17,100원 빼기 95 45 4,500원 12,600원이네요 97번 정답 2번입니다 네 98번
3일에 엑셀련의 사업을 개시하였다. 엑셀련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이 20만원일 때 제조간접비 배부액이 다음과 같을 때 전번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거 변말 조전을 기억하시면 좀 좋습니다. 변동원가가 X일 때 변동원가가 20일 했죠. 기말을 더하고요. 기초를 빼면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정제조 간접원가 구하시면 되는데 고정제조 간접원가가 3만원 더하기 25,000원 12만원 이니까요. 3만원 3만원 더하기 25,000원을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55,000원이죠. 사업을 개시했으니까 초는 없고요. 그럼 20만원에다가 55만5천원 더하시면 25만5천원입니다. 98번 정답 4번이네요. 99번 3일에 엑셀련 2월에 제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초변동원가 계산을 이용한 주 3일에 엑셀련 2월 재료 처리랑 공훈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초변동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만 빼시면 돼요. 370 빼기 130 계산하시면 240이고요. 240 곱하기 저희 판매한 건 4,700개죠. 4,700 계산하시면 112만 8천원 나옵니다. 그래서 99번 정답 3번입니다. 100번 3일의 12월 중 아래 영업자료를 참고하여 전번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을 비교하고 있다. 전번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비해 8만원만큼 크다면 판매량은 몇 개인가? 네, 월초작은 없대요. 아까 전에 제가 변말 조전이라고 했는데 전번가 계산이 8만원 더 크대요. 생산량을 2,000개이고요. 그럼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40 나누기 2,000 계산하시면 200 여기다가 어떤 수를 했더니 8만원이 되었겠죠? 이건 8만 나누기 200 계산하시면 400개가 남았어요. 그쵸? 2,000개를 생산해서 400개가 남았으니까 1,600개를 팔았겠네요. 100번 정답 2번입니다. 101번 다음 중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통해 산출된 정보는 원가 계산뿐만 아니라 관리계의 의사결정과 성과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활동 분석과 원가 동인의 파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크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맞죠? 3번 각 활동별로 적절한 배부 기준을 사용하여 원가를 배부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제품별로 추적 불가능하던 제조간접 원가도 개별 제품에 추적 가능한 직접 원가로 인식되어 원가 계산이 보다 정확해진다. 맞습니다. 4번 제품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활동은 분석이 가능하나 고객이나 서비스 등의 원가 대상에 대해서는 활동 분석이 불가능하여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을 적용할 수 없다.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어요.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은 모든 활동에 다 원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101번 정답 4번이 틀렸습니다. 102번 3일은 과거 원가 자료를 바탕으로 총제조 간접 원가를 추정한 원가 함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y는 10만 더하기 40x 1번 10만은 통고정원가 추정치를 의미한다. 맞죠? 단 조업도는 기계시간이다. x는 기계시간을 의미한다. 맞죠? 3번 45는 기계시간이나 고정제조 간접 원가를 의미한다. 틀렸습니다. 변동제조 간접 원가 10만원이 고정제조 간접 원가죠? 아? 아니네요. 네. 10만원이 고정비죠. 고정제조 간접 원가고요. 4번. 조업도가 1000기계시간일 경우 총제조 간접 원가는 14만원으로 추정된다. 네. 여기 40에다가, X에다가 1000 넣으시면 4만원이죠? 14만원 맞습니다. 그래서 102번 정답 3번이었군요. 103번. 다음 중 11부분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원 이익률은 원가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변동원가 비중이 높으면 공원 이익률이 높게 나타난다. 틀렸죠? 변동원가가 낮아야지 공원 이익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1번 아니고 2번 영업 레버리지도가 3이라는 의미는 매출액이 1% 변화할 때 단기순이익이 3% 변화한다는 의미다. 틀렸습니다. 영업 레버리지도는요. 매출액의 변화보다는 영업이익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법인세를 고려하더라도 손익분기점 분석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딱 맞춘다고 하면 법인세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3번이 맞고요. 4번 복수 제품인 경우 매출 배합은 변동한다고 가정한다. 배출 배합은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일정하다고. 그래야 계산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103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104번 3일은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당의 공원이익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내년에도 당일 연도에 당이당 판매 가격과 원가 구조가 동일하게 유지되나 판매 수량 감소가 예상된다. 내년도에 영업 손실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판매 수량이 최대 몇 개까지 감소하여도 되는가? 그러면 저희가 고정비가 12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800개 곱하기 1000원이었대요. 그럼 여기는 800개 곱하기 800원이었겠죠? 그러면 1000원에서 800 빼면 200이죠? 12만 나누기 200 계산하시면 600 아닌가? 잠깐만요. 400 내년에 600 이죠. 그러면 저희 800개 팔았으니까 600개까지 줄으면 200개 800 빼기 600해서 200개 구할 수 있습니다. 104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105번 3일은 제품 10,000개를 판매하여 200만원의 세전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고정원가는 400만원이며 이고 공원이익률은 40%이다. 3일의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과 제품 단위당 변동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다른 회사는 단일 제품 생산 판매하며 판매 가격은 연중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200의 세전 영업이익 400 공원이익률은 공인이익률 40%. 그러면 매출이 600 나누기 0.4 하시면요 1500 해야 되는데 제품 10,000개를 판매한대잖아요. 나누기 10,000 하시면 판매 가격이 1500 이걸 확인할 수 있고 공원이익률이 0.4니까 0.6 하시면 변동비 구할 수 있습니다. 1500 곱하기 0.6 계산하시면 900.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05번 정답 2번이었고요. 106번 다음 중 변동 예산을 사용하는 목적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실제 조합도 수준에서 예산원과 실제 원가를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아닙니다. 2번 기준조합도 수준에서 예산원가 실제 원가를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네 맞죠. 2번입니다. 네 3번 예산 설정에 소요되는 총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아닙니다. 4번 하부 경영자들에게 권한을 이용하기 위하여 다 아니에요. 2번 기준조합도 수준에서 미리 한번 예산을 잡아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106번 정답 네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106번 다음 중 변동 예산을 사용하는 목적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실제 조합도 수준에서 예산과 실제 원가를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1번이 왔고요. 나머지가 다 아닙니다. 기준 조합도를 이용해서 이제 그 원가를 뽑아내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실제 조합도를 계산해서 변동 예산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106번 정답 1번이었습니다. 107번 다음 중 책임 회계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가 중심점은 특정 원가의 발생에만 통제 책임을 지는 책임 중심점으로 판매 부서 및 영업소 등이 원가 중심점의 예가 될 수 있다. 판매 부서 및 영업소가 아니고 생산입니다. 생산. 원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2번 수익 중심점은 매출액에 대해서만 통제 책임을 지는 책임 중심점으로 기업의 최종 산출물인 제품 또는 서비스에서 판매 수익을 창출하는 데 1차적인 책임을 진다. 맞습니다. 3번 책임 중심점은 책임의 성격 및 책임 범위에 따라 원가 중심점, 수익 중심점, 이익 중심점, 투자 중심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책임 중심점이란 경영 관리자가 특정 활동에 대해 통제할 책임을 지는 조직의 부분을 말한다. 맞습니다. 108번 아래에 주어진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산출하면 얼마인가? 경제적 부가가치를 산출하려면 다음 범위세 효과는 무시한다. 매출액은 100억, 매출원가는 60억, 판매비와 관리비는 30억. 그럼 100억에서 60억 빼고 30억 빼면 이익이 10억이죠. 10억. 그 다음에 투하 자본이 50억, 타인 자본 25억, 자기 자본 25억, 타인 자본이
비용이 10%이고요. 자기자본 비용이 12%입니다. 그러면 저희 10억 빼기 50억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이율 구하셔야 되는데 반반이잖아요. 그래서 10% 더하기 12% 나누기 2 하시면 11% 됩니다. 그쵸? 그래서 50억에다가 11% 곱하시면 돼요. 50억에 11% 곱하시면 5.5억 10억에서 5.5억 빼시면 4.5억이죠. 그래서 108번 정답 2번입니다. 108번 정답 3번입니다. 4.5억이죠. 아우, 네. 실수가 너무 많네요. 죄송합니다. 네, 108번 정답 3번이고요. 109번. 다음 중 경제적 부가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EVA는 고유의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수은가치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2번. EVA는 자기 자본에 대한 자본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 평가를 한다. 네. 2번. 자기 자본 방금 사용하죠. 그쵸? 그래서 고려합니다. 이제 2번 틀렸고. 3번 EVA는 투자 중심점인 고유의 영업활동에서 세금, 사인자본과 자기자본에 대한 자본 비용을 초과하여 벌어들인 이익을 의미한다. 맞고요. 4번 EVA는 발생주의 회계 수치를 성과 측정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계산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109번 정답 2번이었고요. 110번 3일은 복사기를 판매한다. 3일은 엑셀런 복사기 시장 규모가 8만 대일 것을 예측하였으나 실제 시장 규모는 7만 대로 집계되었다. 엑셀럼 예상 판매량은 8,000대이고 단위당 예상 공원이익은 50원이었으나 실제 판매량은 5,600대이고 단위당 실제 공원이익은 40원이다. 엑셀런의 3일의 시장 점유율 차이를 구하면 얼마인가? 네, 실제 점유율 예산 점유율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시장 규모가 8만 대일 걸 예측했으나 실제 시장 규모가 7만 대였잖아요. 7만 곱하기 저희 실제 판매량이 5,600대였어요. 그쵸? 5,600 나누기 7만 하시면요. 8%죠. 곱하기 그 다음에 공원이익은 50원. 그럼 여기는 7만원 곱하기 저희가 이제 원래는 8만 예상했고 8천 되어서 10%를 예상했어요. 그쵸? 곱하기 50원. 네, 그러면 7만 곱하기 0.8 곱하기 50 계산하시면 280. 7만 곱하기 0.1 곱하기 50 계산하시면 30. 7만. 잠시만요. 7만 곱하기 8% 곱하기 50. 280이 아니고 28만원이죠. 7만 곱하기 10% 곱하기 50번 계산하시면 35만. 28만 빼기 35만. 7만. 여기서는 오른쪽이 크면 유리한 게 아니고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110번 정답 3번입니다. 그러니까 판매할 때는 오른쪽이 크면 불리하고요. 그 다음에 구매, 생산할 때는 오른쪽이 크면 유리합니다. 차이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1번 3일은 전자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각 사업부의 영업자산, 영업이익, 매출액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다음 중 투자 수익률이 높은 사업부의 순서로 옳은 것은 휴대폰 사업부는요, 평균 영업자산이 100만원이고, 영업이익이 5만원이고, 매출액은 400이네요. 그쵸? 그러면 100만원 나누기 5만원 나누기 100만원 하시면 5%. 이죠. 투자 수익률. 그 다음에 청소기 사업부는 3만원 나누기 50만원 계산하시면 6%. 이고요. 냉장고는 16만원 나누기 200 계산하시면 8%. 그럼 냉장고가 제일 크죠? 냉장고가 제일 크네요. 그 다음에 청소기, 그 다음에 휴대폰.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11번 정답 3번이었고요. 112번. 다음 중 의사결정 시에 필요한 원가 용어와 그에 대한 정의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물원가는
과거에 발생한 역사적 원가로서 현재 또는 미래에 회수할 수 없는 원가이다. 맞습니다. 2번 기회 원가는 자원의 현재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맞습니다. 3번 지출 원가는 미래 현금 등의 지출을 수반하는 원가이다. 맞습니다. 4번 관련 원가는 과거 원가이나 대안 간의 차이가 나지 않는 미래 원가다. 차이를 발생시키는 게 4번입니다. 관련 원가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 원가는 미래 원가예요. 그래서 112번 정답 4번이었고요. 113번. 다음 제시된 원가 중 의사결정을 위한 관련 원가에 해당되는 원가의 합으로 옳은 것은 1번 기회 원가 5,000원 네. 회피 가능 원가 16,000원 네. 매물 원가 아니요. 회피 분류 원가 아니죠. 5,000원 더하기 16,000원 계산하시면 21,000원이겠네요. 113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114번 3일은 여러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며 X년의 당기순이익은 100만원이다. 여러 사업부 중에서 사업부 갑의 공원이익은 30만원이고 사업부 갑의 공통원가 배분액은 10만원이다. 공통원가 배분액 중 7만원은 사업부 갑을 폐지하도록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회사가 사업부 갑을 폐지하였다면 X년 당기순이익은 얼마로 변했겠는가? 100만원이었는데요. 피할 수 있는 건 3만원이죠. 100만원에서 3만원을 더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이익이 30만원이면 마이너스 30이죠. 그래서 13만원 빼기 103만원 빼기 30 계산하시면 73만원 입니다. 그래서 114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115번 3일은 최근 고객사로부터 제품 400개를 단위당 3만원에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 주문의 수락 여부와 회사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제품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동주문을 수락하더라도 고정 원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 네, 그럼 직접재료 원가 22,000원, 노무원가 4,000원, 변동제조 관점가 2,500원, 고정제조 관점가 고려하시면 안 되고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 네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정 판매비와 관리비 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400 곱하기 3만 하시면요 매출액은 1200이고 매출 원가는 22,000 더하기 4,000원 더하기 2,500 더하기 500 곱하기 400 하시면 11600 나오죠. 그러면 저희 40만원의 이익을 보게 되겠네요. 그럼 115번 정답 1번이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네, 115번 정답 1번이었습니다. 116번 다음 중 자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현금의 유출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차감한 후에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번 현금 흐름의 추정 시에는 이자 비용이 전혀 없는 상황을 가정하여 현금 흐름을 추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의 절약분인 감가상각비 감세 효과는 현금 흐름을 파악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다. 감가상각비 감세 효과는 현금 흐름 추정 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16번 정답 3번이었고요. 4번 증분 기준에 의한 현금 흐름을 추정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116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117번 3일의 경영진은 새로운 투자안을 검토 중이며 경영진이 분석한 이 투자안의 NPV는 0보다 큰 값이 산출되었다. 그러나 재무 담당자인 값의 분석에 의하면 이 투자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갑의 분석이 옳다고 했을 때 이 기업의 경영진은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어떤 오류를 범하였겠는가? 1번 투자 종료 시점에 투자안의 처분 가치를 너무 낮게 추정하였다. 네, NPV를 과소계상했을 때 과소계상 이유죠. 그 다음에 2번 자본 비용을 너무 높게 추정하였다. 마찬가지고요. 3번 투자 시점에 투자세 공제액을 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NPV 과소의 대상입니다. 4번 현금 영업 비용을 너무 낮게 추정하였다. 4번이 정답이 되네요. 117번 정답 4번이었습니다. 118번 3일은 35,000원의 기계를 구입할 예정이며 기계를 사용할 때 연간 원가 절감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 연중 현금 흐름이 고르게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이 투자안의 회수 기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35,000원이고 1년 8,500원 더하기 9,000원 더하기 9,500 계산하면 27,000 그럼 35,000원에서 27,000 내시면 8,000 8,000 나누기 만 하시면 0.8 더하기 3년이죠. 네, 4번이네요. 118번 정답 4번입니다.
네, 119번. 3일 분권하는 사업부와 사업부 갑과 을을 이익 중심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사업부 갑에서 생산되는 제품 A는 사업부 을에 대체하거나 외부 시장에 판매할 수 있으며 관련된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사업부 을은 제품 A를 주요 부품으로 사용하여 원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공급처는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사업부 갑은 50만 단위의 제품 A를 생산하여 전부 외부 시장에 판매하고 있으며 사업부 을에서는 연간 30만 단위의 제품 A를 단위당 980원의 가격으로 외부 공급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있다. 만일 사업부 갑이 제품 A를 사업부 을에 사내 대체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단위당 60원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제품 A의 사내 대체 가격은 어느 범위에서 결정되겠는가? 단 사업부 을에서 제품 A를 이용해 생산한 완제품의 순실현 가치는 제품 A의 매부 구입 가보다 크다. 그러면 최소 대체 가격은 제품 A의 원가 자료 보시면 외부 판매 가격이 1,000원이고 변동원가가 620원이고 그쵸. 근데 620원에서 저희가 60원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했어요. 620 빼기 60 계산하시면 560원 이죠. 그래서 1,000원에서 그래서 560원이고요. 그럼 대체 시 단위당 증부 원가가 560원이고 그 다음에 단위당 저희 기회 원가 구하셔야 되는데 1,000원 빼기 620원 380원. 그 560 더하기 380. 940원. 이죠. 그래서 940원. 그래서 119번 정답 3번입니다. 980원이 뭐냐면 외부 구입 가격이랑 내부 대체품의 순실현 가능 가치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외부 구입 가격이 980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순실현 가능 가치 아까 구했죠. 그쵸? 그래서 980원과 940원 사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9번 정답 3번입니다. 120번 보증수리비, 손해배상비, 반품비, 반품의 운송, 제작업, 재검사 포함, 판매비의 상실에 따른 기획비용 등은 품질원가와 항목 중 어떤 영역에 포함되는 원가들인가? 1번 예방원가, 2번 평가원가, 3번 내부 실패원가, 4번 외부 실패원가, 4번 내외부 실패원가입니다. 고객한테 갔다가 저희한테 다시 돌아오는 걸 외부 실패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120번 정답 4번이었습니다.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